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벌써 5월이에요. 그리고 벌써 한 단원이 끝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올 날도 등교 개학 날도 정해졌네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앞에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시작해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내일의 날씨겠죠? 내일의 날씨는 좋나요? 좋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단원을 배우기 시작해 볼 건데요. 읽고 쓰는 즐거움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 내에 과학자의 서재라는 그 내용을 배울 건데 그 전에 읽는 것이 무엇인지 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왜 즐거운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자신의 읽기 경험을 성찰할 수 있다입니다. 우선 먼저 읽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중요하면서 나는 읽기를 지금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읽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읽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읽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 가봅시다. 읽기라는 것은 읽는 이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글과 관련된 배경 지식은 활용하는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텍스트가 있으면 그것을 읽는 사람이 이 텍스트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얘가 읽는 사람이니까 눈만 그려줄게요. 조금 신중해야 돼. 읽는 사람이 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글을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와 관련된 배경 지식, 얘 머리에 있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활용하는 활동을 읽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글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쪽에 나타나지 않는 의미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이거는 이런 의미구나를 파악해낼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글쓴이의 생각을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읽는 이가 글쓴이의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거나 비판을 하는 등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가 예전까지는 읽기라는 것을 약간 일방향적인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작가라는 사람이 있으면 작가는 우리 중요한 볼펜만 한번 그려볼게요. 작가가 있으면 얘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텍스트에 써요. 그리고 나는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방향으로만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읽기라는 것은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라 독자인 내가 스스로 내 배경 지식에서 그 정보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 문장 속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작가가 하고 싶은 말들을 생각해내고 발견해내고 얘 말이 맞아 이 말은 맞는 것 같아 라거나 아니면 아니야 이거는 내 생각과 달라 라고 비판을 하는 등 내가 골고루 책과 내가 쌍방향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읽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양한 읽기 경험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그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그냥 문득 생각해 봐도 약간 똑똑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문장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옆에 나오는 책들은 선생님이 약간 이런 내용과 비슷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진을 그냥 넣은 거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읽기랑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문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식을 얻고 하는 것은 교사 선생님의 이야기도 있지만 주로 텍스트를 읽는다거나 스스로 학습을 하는 그런 데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읽기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우리가 다양한 지식을 얻는 것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며 즐거움과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죠. 짧은 글을 읽든 시를 읽든 긴 소설을 읽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그를 통해서 감동적이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즐거움이나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고 지적인 호기심을 채울 수 있다. 문학적 감수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냥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감수성이 문학과 연결이 된 거야. 그럼 문학적 감수성이 있느냐, 생기느냐, 이 시를 얼마나 나에게 영향력 있게 받아들이느냐, 그런 걸 키우고,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도 채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생각의 폭이 깊어지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 확실히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고 뭔가 말을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변환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폭이 많이 깊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또 더 얹어서 나 이거 예전에 읽어봤는데 이거랑 연관시키면 또 다른 생각들이 나오고 해서 조금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왜 안 돼? 이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넣은 건데요. 책을 읽으면, 그리고 독서를 하면, 다양한 읽기를 하면 약간 로맨틱하고 성공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불시착 보셨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랑의 리정혁. 그래서 약간 장난식으로 그냥 한번 넣어봤고요. 독서와 관련된 명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위에 순자, 정약원, 앙중근 이 사람들은 우리 역사상에서 동양의 사람들이고, 키케로, 데카르트, 쇼펜하우어 이 사람들은 서양의 유명한 사람들. 순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제가 지금 점심을 먹고 약간 노곤노곤하고 이래서 약간 잠은 오는데 여러분도 잠이 오죠? 네. 하지만 다시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독서와 관련된 명언. 이렇게 해서 순자는 독서와 사랑은 비록 걱정이 있을 때 뜻이 상하지 않는다. 아니면 독서야말로 인간이 해야 할 첫 번째의 깨끗한 일이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리고 키케로는 책은 청년에게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 오락이 된다.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 위안이 된다라고 했는데 키케로 말이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 어느 누구에게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 좋은 책을 고르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어떤 모든 책이 다 좋다라고는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 제일 좋은 책의 첫 번째 기준은 일단 나한테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오락, 재미 이런 것도 좋은 책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가치로운 내 생각의 변화를 준다거나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까지 일깨워주는 책들, 아니면 뭔가 세상의 이치나 뭐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면 그런 것들이 과거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음식물로 체력을 배양하고 독서로 정신력을 배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읽기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읽는다는 것은 그걸로 정서적으로 공감과 감동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세상이 약간 핸드폰이나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실질적인 만남, 마주함 뭐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남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작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그런 간접적인 공감 능력이나 감동, 즐거움을 통해서 그런 정서적인 것을 좀 기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다른 문화를 접하기에는 조금 뭔가 환경적으로나 뭐 지리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여튼 시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만 읽기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또 등장인물에게 감정을 이입을 해서 동질감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 읽기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호기심을 채울 수 있으며 성장기에 읽은 책들은 자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장기에 한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고 저는 엄청 글씨가 너무 이상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니까 쓸게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쯤에 읽었었는데, 이때는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고, 내가 지금 뛰어놀고 있는 이곳에서, 이 호밀밭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은 과연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잘 지키는 것이 않다면, 나는 어떤 파수꾼이 되고 싶은가? 조금 빗나가도, 엎어져도, 다쳐도, 그래도 조금 지켜봐주고, 약간은 스스로 일어날 기회를 주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할 때, 진짜 큰 위험에 부딪힐 때, 그때, 아니야, 거긴 너무 위험해, 가면 안 돼. 이 정도를 해주는 그런 파수꾼이 나는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파수꾼을 원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때 자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받았던 책이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책 읽기로 바람직한 정서와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죠. 그러니까 이 말과 동일하다면 책 읽기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